하나 더 찍을 건데요. 요거는 보시면 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가지고 잡지 이름으로 이제 삼은 건데, 문학 실험실에서 나오는데, 개간인 줄 알았는데, 상권, 학원 이렇게 아마 1년에 2번 나오는 그 반년간지인가 봐요. 아무튼 이제 이 씀은 소설가 이인성이 이제 서울대 불문과 교수이기도 했던 소설가 이인성과 뭐 또 누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초창기부터 제가 이거 뭐예요? 후원. 근데 제가 시간 강사였고 지금도 시간 강사인지라 그때 이제 돈을 저는 많이 못 주고 1년에 10,000원인가? 아무튼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엄청 적은 돈이에요. 왜냐면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주면 저한테 이게 이렇게 배달이 되어 와요. 이게 잡지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실험실에서 단행본을 냅니다. 그럼 문화실험실에서 나오는 단행본들이 또한 이제 저한테 배송이 되어 오고요. 제가 막 꼼꼼하게 읽고 이러진 않지만 여기서 이런 책을 내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제 보통은 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제 잡지가 왔습니다. 그럼 왜 내 글은 안 실어주지? 그건 제가 이제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니까, 쓸모 있는 작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조그만 그 생활형 에세이 진짜 우리가 수필이라고 부르는, 산문이라고 부르는 생활형 에세이를 쓴 적이 있고요. 만약에 책을 엮어낸다면 이제 그것도 집어넣고 싶은 그런 글인데요. 그거 말고는 청탁이 온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별로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잡지를 별로 보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잡지는, 자 여러분 책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께하며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모양새를 보세요. 이 글자의 모양새를. 이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 예. 요즘에 어떤 그런 잡지 감각에 별로 맞지는 정말 너무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이 목차 차례를 보면은 차례를 보면은 너무나도 뭡니까? 되게 차례가 잘 펴지지 않는데 있는데 손가락이 아무래도 관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번에 특집은 문체를 다루더라고요. 예, 좋아요. 좋은 글들 당연히 글 다 잘 쓰시는 분들 이렇게 청탁해갖고 기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잡지기 때문에 시, 소설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떤 편집의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필자들이 되게 다양한데, 필자 몇 면이 어떤 문체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녹음이 됐겠죠.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아카데믹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왜 찍고 있죠? 사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이제 리뷰란에, 그러니까 서평이죠. 여기 지금 이 언어인데 제 책이니까 그냥 막 치겠습니다. 리뷰란에 신화적 상상과 글쓰기의 탐색, 배수화, 속삭임, 우묵한 정원, 배수화가 소설을 냈네요. 자, 그 다음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가 집행하는 복수구, 김연경의 푸르디푸름과 백가음의 아쿠아마린, 최다영, 백지연도 평론가고, 최다영은 제가 이름 처음 보는데 젊은 평론가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제 소설이 있는 거예요. 김연경의 푸르디푸름, 백가음의 아쿠아마린. 제가 백가음이 소설 낸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 백가음하고 제가 이렇게 나란히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광고를 하려고 지금 찍는 거고요. 이제 평론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요 408쪽인데요.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문학실험실 편집자들이 볼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도대체 쪽수 있잖아요. 쪽수를 왜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펼치려면은 너무 지금 이 쪽수 찾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지 참 의아스럽고, 아무튼 이제 내용을 보면은 키워드가 권태예요. 권태에 대한 공포와 성녀의 대속 해가지고 청우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노파를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에 이제 키워드를 권태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성녀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노파하고도 연결되고 청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본부인이고요. 자기 생모가 아니에요. 얘가 약간 사생아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썼는데요. 그런 이제 여자들, 모든 거를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성녀로 연출하는 이런 이제 여자들, 약간 안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녀가 나오면은 반대 개념은 뭐예요? 탕녀겠죠. 그래서 안나가 성녀라면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남성 중심적 여성 도식에서 여기 이제 창녀상을 재현하는 게 딱 그렇죠. 청우의 생모가 그러했듯이 이제 여기서 초연이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창녀로 말하자면은 스스로를 모델링하는 그 초연 역시도 키워드가 권태예요. 제가 그때 그곳에 되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름이 최다영 평론가가 이제 재밌는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소설이 재밌어야죠. 그래서 이참에 제 소설을 한 번 더 광고를 하고 이거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매년이겠죠? 매년 10,000원 준 게 아깝지가 않냐.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사이에도 소설을 계속 냈는데 제 소설을 리뷰해 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까지 리뷰를 안 한 건 조금 아니다. 이제 한 번쯤 해줘야겠다라는 문학 외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유죠. 그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 뭐 우주보다 낯설고 머니나 명왕성은 왜? 이거 창간하고 나서 나온 책들 말하는 건데요. 그것들에 비해서 이 푸르디 푸른이 이쪽에 이제 그 문학 실험실 편집자가 보기에는 보다 더 뭔가 문학의 본연에 가깝고 소설적으로 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이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전혀 않고요. 여기에 이제 그 리뷰 대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감동적인 마음으로 진짜 북받쳐가지고 지금 짧게 하나 찍고 있고요. 겸사겸사 뭐 안 팔렸지만 안 팔리고 있고 뭐 앞으로도 안 팔리겠죠. 이변이 없으면. 그렇지만 소설을 쓰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요. 제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말에도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새로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공모전을 보니까 피가 끓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전 몇 천. 제가 이제 금액을 말하면 무슨 공모전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천을 딱 보는 순간, 공모전을 보는 순간 눈에서 막 광채가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일이 언제지? 당연히 알고 있는 마감일이에요. 마감일을 보고 바뀌지 않았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요건들이 있잖아요. 신인 작가도 가능하고 기성 작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이 제한 없다. 요즘 뭐 대부분 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소설이 있어야 되죠, 소설을. 그리고 이제 이게 장편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써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열심히 탐색을 막 해보니까 써놓은 게 역시 있구나. 그럼 또 추려가지고 이제 내야죠. 그래서 또 공모전에 내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도 저것도 공모전이네 해서 막 제가 피가 끓는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장편인데 장편이 지금 하루아침에 쓸 수 없고 근데 보니까 미완성도 괜찮은 거예요. 뭔가 잠깐만 쓰다 만 게 있지 해가지고 또 막 뒤져보니까 있어요. 분량이 중요하잖아요. 미완성이라도 뭐 100매 이럴 수도 있고 1000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분량을 조금 맞추면 맞출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월에 이제 그 마지막 주에 한 1, 2주를 열심히 그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한 1, 200매, 한 2, 300매 이제 앞에 건 좀 다듬어 가면서 새로 이제 덧붙이는 거는 거의 어쩌면 메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초고죠. 초고를 한 2, 300매 막 열심히 쓰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네. 제가 돈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소설과 관련해서 또 돈이 이렇게 딱 붙으면 막 말씀드렸듯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피가 막 끓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한 1, 2주 동안 막 열심히 막 써가지고 손가락이 부서져라 이제 열심히 쓰고, 공모전에 이제 딱 응모를 한 순간 후회가 엄청 또 밀려드는 거죠. 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공모전에 낼 때는
내가 될 것 같아요. 교수 임용 그 지원서 쓸 때하고 똑같아요. 이거 완전 내 자리인 거예요. 내가 내정자인 거예요. 뭐 전화 한 통 받은 거 없고 뭐 전혀 사인이 없음에도 완전 내가 내정자예요. 공모전도 똑같아요. 이번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다 뭐 하죠? 나는 돈이 많은데 기부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생각까지 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우체국 가서 또 붙이고, 요즘 이거는 또 이제 인터넷으로 넣는 거라서 하나는 또 인터넷으로 넣고 하고 나서 딱 돌아서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맨날 떨어지는 공모전에 내가 왜 내지 하는 또 생각이 물밀듯이 이제 들죠. 그와 동시에 이제 다시 본업으로 복귀해서 개업령으로 가가지고 배치 번역을 이제 하는데, 내가 그 망할 놈의 소설만 안 썼어도 내가 지금 2부를 다 끝냈을 건데, 이거를 지금 내가 안 써가지고 소설 내가 쓴다고 딴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2부를 절반도 못하고 있네?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어떤 쓰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욕구의 덩어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설을 이렇게 평하면서도 노파에 대해서 겉으로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하는 노파가 청우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날 것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주로 배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우의 생모의 경우에는 성행위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육체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요. 근데 이제 그런 욕구처럼 그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막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주 그 순간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쓰는데, 이제 쓰고 나서 보면은 그 문지역 소설에 나오는 표현인데, 간밤에 내가 죽인 시체를 보는 것 같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지금 이걸 어떻게 매장을 하지, 이걸 어떻게 태우지, 토막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튼 소설을 쓴다, 기왕지사 이제 쓴 소설, 이걸 한번 홍보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쓴 러시아 문학 연구서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건은 물건일 뿐인데 우리가 물건에 다 집착하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은 2004년에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입었던 옷인데, 저는 이제 이 트렌치 코트를 갖고 싶은 오랜 소망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 폭삭 속았수다 지금 드라마 제가 잘라보면서 막 하루에 몇 번씩 울고 있는데, 너무 드라마가 좋아가지고 다 그런 이제 꿈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시집을 내고 싶고, 서울대를 가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고, 뭐 애는 딸 하나 아들 둘 뭐 이렇게 낳고 싶고, 다 그런 꿈들이 있는데, 이제 학위를 받으면은 트렌치 코트를 사서 입고 강의를 가야지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악구에 제일 근처에 이제 있는 작은 백화점, 롯데백화점에 가서 당시 1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 나이스 클라ub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중과 저가, 뭐 중저가 브랜드인데요. 젊은 애들이 많이 입고, 그땐 저도 30이니까 젊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저한테 10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기 때문에, 원룸 방세가 28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짜리 옷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입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코트가 아니고 이제 속단도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이 낡았는데, 이런데 안에 그러면 이제 내복이나 스웨터 같은 걸 되게 막 껴입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근데 꽤 오래 입었어요. 옷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 또 저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한 5월까지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10월부터 이제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오래 입었고요. 2004년에 샀으니까 작년이 202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채우고 또 21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많은 트렌치 코트를 사고요. 색깔별로 다 사는 거죠. 이제 검정색도 사고, 베이지도 사고, 찐 베이지도 사고, 연 베이지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심지어 공이 하나 더 붙는 비싼, 난 명품 입는 여자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싼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안 버리는 거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그 첫 강의 들어갈 때 이제 이 옷을 동생하고 같이 가서 샀는데, 여동생하고 가서 이제 샀을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이거 입고 처음 이제 강의실 들어갔을 때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고,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교수 되면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마지막 기회였던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버리려니까 옷 자체에 그렇게 이제 미련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소설 쓰는 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걸 읽고 있으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소설은 이미 이제 과거예요.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미 끝난 소설이지만 그 머릿속에서 몽글몽글 이 샘솟는 어떤 그 인물들의 형상과 대사와 뭐 걔네들이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 그게 또 상상이 딱 되면 되는데 상상이 또 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없는 소설가인 거죠. 근데 이제 상상하고 싶으니까 쓰고 싶은 소설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오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 3월 말에 소설을 쓰면서 보니까 삶 속에서 그대로 건져 올린 거는 이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거의 이제 그거밖에 없고, 그 밖에 어떤 주로 이제 성인 주인공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서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어적으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컨대 저는 이동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뭐 건축가 유현준, 물리학자 뭐 김상욱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나름으로 그냥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소설이면은 대화라든지 뭐 생김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러저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한 이제 어디서 올까? 그걸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마감일이 이제 닥쳐가지고, 그리고 체력도 좀 딸리고, 확실히 소설을 써보면은 소설은 정말 체력전이에요. 특히 장편 소설은 체력도 좀 딸려서 그럴 때는 이제 뭐죠? 끈다. 파일을 닫는다. 그 파일을 한동안 열어보지 않는다. 한 서너 달, 좀 길게 잡으면 한 서너 달, 좀 짧게 잡으면 한두 달 열어보지 않고 딴 일을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열어보면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내가 죽인 그 온갖 시체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뒹굴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정리하는 퇴고 작업, 이거는 남의 소설이다. 이거는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어떤 학생이 써가지고 나한테 좀 피드백을 원해서 낸 원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분명히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인데요. 이제 그동안은 또 뭡니까? 소설 쓰지 않는 거죠. 그 소설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쓰지 않아도 어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 맴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안 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왜 소설을 쓰는가를 사실은 제가 그 공모전에 원고 내고 나서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바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소설 쓴다고 그렇게 시간을 말하자면 낭비를 했으니까 번역이 이만큼 또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쨌거나 시간에 맞게 분량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늦었는데 요게 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문체 관련된 그 특집란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것 같진 않아요. 하물며 저도 읽지 않기 때문에 문체 관련 특집란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시적절한 어떤 시의성이 반영된 거겠지만은 한강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고통을 체현하는 문학, 한강 소설에 나타난 불가능한 언어 실험에 대한 소고. 이것도 제목만 딱 봐도 굉장히 아카데믹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글이 실리는 이제 잡지인데 요즘은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한 잡지가 잘 없기 때문에 뭐 관심을 한 번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